이번 영상은 배대지 사용 시 필수적인 팁들과 10년간 배대지들을 활용해 본 결과 그 핵심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대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배대지의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배대지에서 공지한 매뉴얼만 제대로 공부해도 배송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배대지 진행 프로세스 도형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유의 깊게 봐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해외 사이트에 주문할 때 받는 장소를 배대지 주소를 쓰게 되는데 반드시 사서함 번호를 꼭 기재하세요. 배대지는 사서함을 기본으로 확인합니다. 또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배송이 하나의 택배 송장으로만 배송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확인하셔서 복수의 트래킹이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의 트래킹만 배대지 신청서에 적어 놓으니까 항상 입고 처리 중 또는 부분 입고 중으로 뜨게 되고 나머지 트래킹이 기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이 도착해도 노데이트로 분류돼서 임시창고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물건이 도착하기 전 반드시 배대지 신청서에 트래킹 번호를 꼭 먼저 기입해야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선수들도 깜빡하고 트래킹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캐너로 스캔할 때 안 보이게 되고 노데이터로 분류돼서 창고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출고가 늦어지게 되죠. 배송 신청서를 쓸 때 트래킹 번호가 아직 안 나왔어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게 오더 번호는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량 물량은 배송 신청할 때 엑셀을 쓰시게 되지만 소량의 상품들은 배대지마다 갖추어져 있는 오더 내역 복사 등록 기능을 써서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의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한 내역을 그대로 드래그 복사해서 한꺼번에 배대지 신청서에 붙여 넣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배대지 쓸 때 처음에는 건건이 수동으로 결제를 하다가 물량이 많아지면 수동은 출고가 늦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이후에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자연스럽게 자동 결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예치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동 결제를 쓰시고자 할 때 예치금은 반드시 입고된 물건의 중량이 측정되기 전에 입금이 되어야 자동 결제가 적용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무게 측정이 끝난 다음 예치금이 입금되고 뒤늦게 자동 결제를 선택을 하면 솔루션이 인식을 못해서 계속 결제 대기 상태로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일반 검수를 정밀 검수로 바꾸어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배송 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 상품은 배송 시 이영함을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포장 박스의 세 변의 합이 160cm 이상이거나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일 때 또 무게가 20kg 이상의 화물은 이영 화물로 분류되어서 경동택배로 이관됩니다. 미국 상품들은 부피 무게가 적용되는 대형 테디베어 인형이나 샘소나이트 가방 그런 물건들은 실무게가 아니라 항공사 선적의 효율에 맞추어진 부피 무게 계산값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 미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인치를 166으로 나눠서 파운드로 뽑고요. 중국, 일본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5000으로 나눠서 킬로그램을 뽑습니다. 유럽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6000 해서 킬로그램을 계산해서 부피 무게값과 실측 중량값 중에서 큰 무게값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값을 나의 배송 요금표에서 찾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되는 상품은 미리 상품의 부피 무게 배송비를 가격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 마켓의 정확한 비용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대지의 배송비를 이미 결제를 했어도 한국 세관에 통관된 후 경동택배로 이관되는 경우에 경동택배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난 이미 배송비 결제 다 했는데 왜 중복으로 내라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배대지의 업무 속성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배대지 이용자의 물건을 받아서 검수 후에 출고하면 자신의 본부는 기본적으로 다 한 것이 됩니다. 배대지에서 출고한 물량을 받아서 한국 세관으로 보내고 통관해서 국내 배송을 책임지는 담당은 포워딩사가 하게 되는데 한국 내에서 화물 배송 같은 별도의 운송수단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품들은 포워딩사가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고요. 이 운송수단을 쓰게 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셀러나 수령자가 돈을 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형 화물 배송의 거의 독과점 운송업체인 경동택배나 TPM 택배는 서비스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국내 운송장 번호도 제때 빨리 제공하지 않아서 셀러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 미리 알아두세요. 심지어 물건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송장 번호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경동택배 요금은 경동택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무 속성상 배대지는 초보 셀러들을 사실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초보 사업자일수록 자기 물건의 진행 상황을 집요하게 계속 체크하고 순서와 관계없이 자기 물건의 해결만 요구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요구와 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요구를 일일이 들어주게 되면 배대지는 다른 배송 처리 건들에 비해 2배에서 5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배대지를 파트너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셀러들이 배송에 대해 재촉하는 것과 믿고 맡기는 것과의 업무 처리 시간, 그 차이는 사실 별로 나지 않습니다. 배대지에서 하루에 쏟아져 들어오는 물량 속에 특정 물건을 딱 찾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출고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순서를 거슬러서 내 것만 빨리 처리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는 편이 좋다는 뜻입니다. 초보 구매대행 사업자일수록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의 노여움에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해외 배송을 알고 주문한 사람들이고 진행 결과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됩니다. 단지 노데이트로 분류되지 않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유 없이 내 것만 홀딩되어서 출고가 안 되는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한 배대지라도 사람이 하는 곳이라서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대신 배대지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말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배대지에서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대지도 모든 걸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주겠다고 광고도 하고 뻥도 치니까 자기들 책임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원래 내가 현지에 가서 배송 작업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건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받고 대신 심부름을 해주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배대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때는 어차피 여러 배대지를 활용해야 하지만 거래처를 자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배대지를 대하면 내가 점프업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배대지를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확인하는 도구를 써서 사전에 먼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배대지 신청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 확인하는 툴을 조회하면 많이 나와요. 북마크 해두었다가 항상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초보 사업자님일수록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트래킹을 추적해 보니까 배대지에 딱 도착했다는 정보를 보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독촉하지 마세요. 정말 특별한 건이 아니면 어차피 순서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독촉 하나 입출고 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대지에 이야기를 해 놓으면 스스로 심리적으로 좀 단도리를 해 놓았다고 위안을 하는 것 뿐입니다. 또 타오바오 판매자는 보냈다 하고 트래킹을 보면 어제 일요일에 도착했는데 왜 출고 안 되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중국 택배사들이 트래킹에 도착했다고 표시하고 나중에 물건을 갖다 주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배송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 택배 기사들도 배송 완료 표기를 의무적으로 의무시간 내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배대지와 현장의 작업은 괴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매대행 사업자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배대지 사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배대지를 고를 때는 첫째, 배대지 신청서를 쓰자마자 바로 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배대지인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둘째, 배대지를 선택할 때 배송료 요금표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 셋째, 배대지를 관할하는 포워딩 업체가 어디인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를 확인하자. 넷째, 특정 물건을 반복적으로 소싱한다면 배대지가 소싱처와 가까운 것이 좋다. 다섯째, 초보 때는 작은 배대지를, 규모가 커지면 시스템이 좋은 배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배대지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송장이 하나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하기 전에 트래킹 번호를 넣어야 되고 정밀검수나 예치금 자동결제도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
중국 상품의 포장이 E형 화물인 경우 경동택배로 넘어가며 배송비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을 상품 전시할 때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라. 배송에 대해 재촉하는 것과 믿고 맡기는 것과의 업무 처리 시간 차이는 사실 별로 나지 않는다. 배대지 이용 시 배송이 늦는 가장 큰 이유는 노데이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만은 체크를 꼭 해야 된다. 배대지는 지나가면서 들리는 쇼핑몰이 아니라 나와 비즈니스를 같이 키워갈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배대지 검수신 항목과 그 비용, 또 배대지와 연결된 사업자 통관, 통관 불가 품목, 검역비, 또 세관 창고, 사전 수입 신고, 또 구매 대행 가능 품목을 알아보는 방법 등등등등 통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